넷플릭스 시리즈 들쥐가 공개됐습니다. 그런데 이 작품 원작이 따로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루드비코 작가의 카카오 웹툰 들쥐입니다. 오늘은 넷플릭스 시리즈의 원작이 된 웹툰 들쥐가 어떤 이야기인지 결말까지 포함해서 전체 줄거리를 정리해봤습니다. 당연히 원작 웹툰에 강력한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으니 직접 보실 분들은 참고해주세요. 그럼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날 집 밖으로 나왔는데 내 통장도 내 휴대전화도 내 이름도 심지어 내가 알고 지내던 사람들까지 전부 다른 남자의 것이 되어 있다면 어떨까요?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경찰도 은행도 세상 사람들도 그 남자를 진짜 나라고 믿는 겁니다. 반대로 내가 나타나서 제가 진짜 제 문제입니다 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그걸 어떻게 증명하실 건데요? 루드비코의 들쥐는 한국의 오래된 설화, 사람이 버린 손톱을 쥐가 먹으면 그 사람으로 변한다는 이야기를 현대사회 신분도용 스릴러로 바꾼 작품입니다. 주인공은 제 문제, 한때 이름을 알렸던 소설가입니다. 하지만 문제에게는 숨기고 싶은 과거가 있어요. 자신의 실력만으로 성공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글을 이용했고 결국 그 문제에서 도망치듯 세상과 단절해버립니다. 여기에 빚까지 있습니다. 사채업자에게 큰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채 잠적하죠. 그렇게 문제는 아예 세상 밖으로 숨어버립니다. 밖에도 거의 나가지 않고 음식도 배달, 쇼핑도 인터넷, 사람도 만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거의 10년 동안 유령처럼 살아가는데요. 서류상으로는 존재하지만 현실에서는 아무도 만나지 않는 사람. 스스로 자신의 흔적을 지워가며 살아온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제에게 이상한 일이 생겨요. 자신의 신분과 관련된 문제를 확인하던 중 믿을 수 없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제 문제라는 사람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미 다른 사람이 제 문제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문제도 단순한 명의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주민등록번호를 훔쳤거나 자기 이름으로 대출이라도 받은 사기꾼이라고 생각한 거죠. 하지만 알아볼수록 상황은 훨씬 심각합니다. 그 남자는 제 문제라는 이름만 훔친 것이 아닙니다. 문제의 재산을 사용하고 문제의 사회적 기록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 문제를 알던 사람들과도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말 그대로 문제의 인생 전체를 가져간 거죠. 그리고 여기서 들쥐의 가장 무서운 설정이 시작됩니다. 진짜 문제가 아무리 내가 제 문제다라고 말해도 그걸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생각해보면 현대사회에서 내가 나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건 내 기억이 아닙니다. 주민등록번호, 은행계좌, 휴대전화, 각종 서류, 인터넷 기록, 그리고 나를 알고 있는 사람들.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한 사람의 신분을 만들어내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이 가짜 제 문제를 진짜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자 아이러니하게도 진짜 문제가 가짜가 되어버립니다. 문제는 결국 자신의 인생을 빼앗은 남자를 추적합니다. 하지만 10년 동안 세상과 단절해 살아온 문제에게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가장 만나고 싶지 않았던 사람을 찾아갑니다. 자신에게 돈을 빌려준 사채업자 노자. 노자 입장에서 문제는 돈을 빌린 뒤 10년 동안 사라진 채무자입니다. 죽이고 싶을 만큼 미운 인간이죠. 하지만 문제는 노자에게 한 가지 거래를 제안합니다. 지금 다른 사람이 제 문제의 이름으로 살고 있다고. 그 사람을 잡으면 돈을 되찾을 방법도 생길 수 있다고 말입니다. 결국 채무자와 사채업자라는 전혀 믿을 수 없는 두 사람이 묘한 동맹을 맺습니다. 목표는 하나, 가짜 제 문제를 찾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형사 수년까지 사건에 얽히면서 이야기는 단순한 신분 도용을 넘어 본격적인 추적극으로 확대됩니다. 그런데 사건을 파헤칠수록 더 이상한 사실이 드러나는데요. 가짜 제 문제는 돈만 노린 평범한 사기꾼이 아니었습니다. 그 뒤에는 훨씬 더 큰 세계가 있었어요. 바로 사회에서 사라져도 아무도 찾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가족도 없고 재산도 없고 자신을 기다리는 사람도 없고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도 실종 신고를 해줄 사람조차 없는 사람들. 들쥐는 이들을 말 그대로 없는 사람들처럼 바라보는데요. 한 사람이 사라졌는데 아무도 찾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빈자리에 다른 사람이 들어가도 과연 누가 알아챌까요?
바로 그 틈을 파고드는 존재들이 작품 속 들쥐들입니다. 처음에는 문제 한 사람의 신분을 빼앗은 사건처럼 보였지만 조사를 계속할수록 이것은 하나의 시스템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회에서 밀려난 사람에게 다른 사람의 신분을 주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것. 들쥐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단순한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이름도 가족도 돈도 기회도 가진 사람들과 달리 애초에 아무것도 가져본 적 없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을 주는 것이라고 믿는 겁니다. 하지만 당연히 문제가 있어요. 누군가에게 새로운 삶을 주기 위해서는 결국 다른 누군가의 삶을 빼앗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들쥐의 이야기가 더 흥미로워지는데요. 처음에는 당연히 문제는 피해자, 들쥐는 가해자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제의 과거를 들여다보면 이 관계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문제없이 다른 사람의 글을 이용해 성공했고 남의 돈을 빌린 뒤 도망쳤고 자신에게 불리한 일이 생기자 책임도 관계도 모두 버렸잖아요. 한마디로 문제는 누군가에게 인생을 빼앗기기 전부터 이미 스스로 자기 인생을 버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자신의 인생을 차지한 들쥐는 문제에게 사실상 이런 질문을 던지는 셈입니다. 네가 버린 인생인데 내가 가지면 안 되는 이유가 뭐야? 이 질문이 들쥐의 핵심을 관통합니다. 그렇다고 들쥐의 행동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작품은 오히려 피해자와 가해자의 경계를 계속 흔듭니다. 문제는 피해자이지만 동시에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 사람이었고 들쥐들은 분명 범죄자지만 한편으로는 처음부터 삶의 선택지가 거의 없었던 사람들인 거죠. 그리고 이 세계를 추적하던 사람들 역시 점점 비극 속으로 빠져듭니다. 진실에 가까워질수록 폭력은 커지고 사람들이 죽기 시작합니다. 결국 형사 순용은 청부업자에게 살해당합니다. 그리고 문제와 함께 가짜 재문제를 추적하던 노자 역시 총상을 입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자기 돈을 되찾기 위해 시작했던 노자도 결국 이 사건에서 목숨까지 잃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문제는 자신의 이름과 신분, 자신의 삶을 빼앗은 들쥐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와 직접 마주해요. 여기서 밝혀지는 사실, 이 들쥐는 단순한 개인 사기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회에서 버려지고 아무도 찾지 않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이름과 새로운 신분을 주기 위한 일종의 공동체, 들쥐의 집을 만든 인물이었습니다. 자신들이 버려졌으니 다른 사람이 버린 삶을 차지해도 된다고 믿었던 사람들. 하지만 결국 이 들쥐 역시 죽음을 맞는데요. 자신이 구원하려 했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 역시 결국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 무연고자가 됩니다. 누군가의 이름을 빼앗아 존재하려 했던 사람이 마지막에는 자신의 이름조차 남기지 못하고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모든 사건이 끝난 뒤 문제에게도 선택의 순간이 찾아오는데요. 자신의 이름을 되찾았으니 그냥 옛날처럼 돌아가면 되는 걸까요? 그런데 문제는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도망쳐왔던 과거를 정면으로 마주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표절을 인정하고 부당하게 얻었던 것들을 내려놓고 자신이 저질렀던 일에 대해 책임을 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시 글을 씁니다. 이번에는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동안 아무도 보지 않았던 사람들, 사라져도 아무도 찾지 않는 사람들, 기록되지 않고 기억되지 않고 마치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씁니다. 그 작품의 제목은 없는 사람들. 결국 들쥐의 진짜 공포는 쥐가 사람으로 변하는 것도 나와 똑같은 가짜가 나타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사라졌는데도 아무도 그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는 것. 생각해보면 우리가 사회 속에서 나라는 사람으로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혼자서 내가 나야 라고 말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내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 내가 출근하지 않으면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 집에 돌아오지 않으면 기다리는 사람, 내가 사라지면 찾으러 오는 사람, 그런 타인의 기억과 관계가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마지막에 깨달은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존재를 증명받는 것과 자기 인생을 사는 것은 다르다는 것.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내가 누구인지 증명해줘도 내 잘못에서 도망치고 내 선택에 책임지지 않고 내 삶을 스스로 버리고 있다면 나는 과연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들쥐가 마지막에 남기는 메시지는 어쩌면 이 한 문장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나를 사회적으로 증명하는 건 타인이지만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건 결국 내가 책임지는 방식이다. 누군가 내 이름을 빼앗는 이야기를 통해 오히려 우리가 어떻게 자기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묻는 작품. 여기까지가 루도비코 원작 웹툰 들쥐의 결말을 포함한 전체 이야기였습니다. 과연 넷플릭스 시리즈에서는 이 설정과 인물들 그리고 원작의 결말을 어떤 방식으로 각색했을지 넷플릭스의 들쥐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저는 다른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드라마 퀸 구독.